예, 반갑습니다. 이 조용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초저녁인데 이 공원에 참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이 넓은 공원에 이 사람 하나 안 보입니다. 여기에는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이 놀이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원에 사람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참 깝깝한 현실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정말로 깝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번에 홍콩 아파트 화재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바입니다. 이번에 홍콩의 대형 아파트 이 3개동이 불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재로 이 고층 아파트가 그것도 한꺼번에 3개동이 불이 탔습니다. 마치 3개동이 시뻘건 화염 속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개 동에서만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사다리 차가 물을 뿌려본들 효과도 없습니다. 마치 고층 아파트 홍콩이 고층 아파트 3개동이 시뻘건 불덩어리에 휩싸였습니다. 홍콩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3개동이 시뻘건 불 속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동에서만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나왔고 지금은 이렇게 시신 수습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참 겁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즉각 송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은 이 지리적으로 옛날부터 개방되었고 또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도시 기능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홍콩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능가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 3개동이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인 것입니다. 원인은 용접공이 불꽃이 튀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이 원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홍콩은 이 우리나라나 중국과는 다르게 이 아파트 피개 공사를 대나무로 씁니다. 대나무가 이 철근 이 강간보다 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홍콩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대나무 피개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화재의 감식이나 아니면 사건 조사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들어가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재도 용접공이 불꽃이 원인인지 아니면 집안에 전선이 누전돼 가지고 발생한 것인지 아직도 불분명한 사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홍콩 아파트 화재를 보면서
내가 놀라는 것은 3개 동이 한꺼번에 불덩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욱 놀랍기도 하지만은, 그 옛날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따지면은 한 5, 6년 되었나요? 아마 5년이나 6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완전히 불덩거리 속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시뻘겋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열에 휩싸였는지 사람이 뼈조차도 수습하기 힘들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겁이 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체가 불덩거리가 돼가지고 타오르다 보니까 사람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인데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있는 이 물질은 전부 다 가연성 물질입니다. 전자제품에 한번 불 나면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대나 매트리스나 옷가지나 이불이나 전부 다 거대한 불덩거리 불쏘시개가 됩니다. 한번 불에 타게 되면 온 동 전체가 불덩거리에 휩싸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참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야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물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 화마를 견디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가 불덩거리 속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해운대에 30평짜리 고층 아파트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맨 꼭대기에는 그 아파트를 지은 이 건축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참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3층에서 불이 난 것이 이 외벽 이 타일을 타고 순식간에 불꽃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천만다행인지 그 불꽃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로 이렇게 타일을 덮어놨는데 그 타일만 홀랑 태우면서 이렇게 33층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태우면서 33층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불은 그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의 건물만 홀라랑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나도 33층까지 불이 논스톱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외벽 벽면을 타고 논스톱으로 올라가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가 있는 펜트하우스 건물만 홀랑 태워버렸느냐. 저게 전생에 죄를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참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이런 것에서 방송이나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해운대에 그 30짜리 초고층 아파트 그거 한 채당 기본 10억 갑니다. 서울 아파트 못지않게 비쌉니다. 차라리 5만원짜리로 벽면을 도배를 해보세요. 벽면을 5만원짜리로 도배를 하면 아마 그 아파트 한 채 전체 도배를 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웬만한 아파트 전부 3억 5억 갑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이 3억 5억 뭐 네 집 장난입니까? 요즘 3억짜리 아파트도 잘 없지요. 기본 한 5억까지요. 좀 아파트 좀 좋다 싶으면 7억 8억까지요. 3억 5억이 네 집 장난인 줄 압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아파트 안 사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들려가 있습니다. 내 집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 그 우풍이 상당히 좀 심한 편입니다. 이 오래된 단독주택은 아무리 수리를 해놔도 우풍이 붑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우풍이 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파트의 면면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철근이 지대로 들어갔을까? 철근이 과연 지대로 들어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철근이 안 들어가가지고 시공적인 아파트가 무너지고 시공적인 주차장이 내려앉고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철근을 빼먹어가지고요. 철근을 세상에 빼먹는단 말입니다. 철근만 빼먹습니까? 콘크리트도 빼먹습니다. 시멘트를 빼먹어가지고 콘크리트가 기반이 약해집니다.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이 정상적으로 섞여야 되는데 시멘트까지 빼먹습니다.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를 빼먹고 그러면 다른 건 안 빼먹겠습니까? 자재는 전부 다 빼먹지요. 만원짜리 파이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5천원짜리 파이프를 집어넣고 만원짜리 전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5천원짜리 전선을 집어넣고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부실공사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덩거리에 휩싸여가지고 타오르는 영국의 아파트는 영국 말입니다. 그 아른 아파트는 한 번 지으면 기본 100년은 씁니다. 기본 100년을 쓴단 말입니다. 영국의 아파트만 그러냐? 독일의 아파트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 지으면 100년은 씁니다. 100년이 네 집 자랑이 뭐 네 집 장난이 했습니까? 100년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까지
배를 물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홍콩의 아파트는 어떠냐? 홍콩의 아파트도 내 알기로 우리나라보다는 오래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두바이 버즈 칼리파라는 세계 최고층 건물을 지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삼성물산이죠. 또한 싱가포르의 최대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넘버원이 건물을 우리나라가 지었습니다. 그게 쌍용건설이지요.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은 어떻습니까? 바다와 바다를 잇는 그런 교량을 건설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욱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를 빼먹어가지고 콘크리트 배합이 약하고 자재는 온갖 자재는 다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빼먹고 완공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파트의 주차장 벽이 내려앉고 바닥이 내려앉고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아파트가 30년밖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25년 보면 벌써 재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30년 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아파트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는 걸 보면 아파트 전체가 붉게 보입니다.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야 다 죽겠지요. 아파트 벽면이 전부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열이 강한지 뼈가루조차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30년이면 재건축이 나오는 이런 아파트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비싸기는 얼마나 비쌉니까? 모두가 아파트로 인해서 부채의 더미에 묶여 있습니다. 한평생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갑니다. 5억, 10억. 여러분, 내가 버스 기사를 할 때 한 달에 버는 수입이 거진 한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보너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보면 한 32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 만약에 4인 가족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저축 언제 합니까? 저축도 못합니다. 그냥 먹고 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출 내는 거 보면 대출금 기본 1억, 2억, 3억. 세상에 얼척이 무너집니다. 대출금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보고 대출을 내줍니다. 아파트라는 건물을 보고 대출을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질 거야. 아파트가 오래되면 시공이 많이 떨어질 거야.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아파트 건물을 보고 대출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 살다가 나 아파트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은 아파트를 보고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을 내줍니다. 아파트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담보로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살다가 나 도저히 이제 아파트 못 살겠어. 돈도 없고 힘도 붙이고 안 되겠어. 은행 돌아가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힌 게 아니고 사람을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나 이제 아파트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이제 힘도 없고 대출금 갚을 능력도 없고 은행 돌아가져가. 이러면은 은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파트에 돈 빌려줬나? 니한테 돈 빌려줬나? 네가 뭔데 아파트를 가가라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인들은 아파트를 은행에 돌아주고 털털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가야 됩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연체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꼬빼기 붙습니다. 나중엔 달러 이자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었을 때 내가 대출을 내가지고 매덕 한 2억 3억 대출을 내가지고 산 아파트가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파트가 100년 가는 아파트라면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에 살겠지만 30년 넘어가면 재건축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돈 내놔야 되지요. 이제는 한평생 대출금을 갚아가던 아파트가 이제는 또다시 돈을 내가지고 부숴야 되는 판국에 놓입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되나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새로 신축 아파트를 사야지. 내가 33평 새 아파트 알면은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나한테 대출을 대든지 뭘 하든지 간에 33평 새 아파트 사줘. 그래야만이 나는 너한테 시집 갈 거야.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순간에 물론 대출은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재산은 공동명의 해줘. 이렇게 되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분명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해야 되고 그 사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조금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놈의 유튜브라는 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니 참 이래다 답답하고 저래다 답답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줄여야 되겠습니다. 내 유튜브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더 길게 떠들어 본들 누가 보겠습니까?
요만큼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맨날 하는 얘기, 입 아픈 얘기. 참 환갑인 나이에 참 나이 먹고 정말 할 얘기도 되게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왜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수치와 데이터로 결혼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허황된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밤일을 안 하는데, 물론 한갑이 넘은 나도 충분히 기혼자 여러분들이 밤일을 못하는 건 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 하면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동서고금이었고 인류 역사상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 피해가지고 또 넘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또 이 마누라하고 또 이렇게 또 남편하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 강간죄가 되지요. 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우리나라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남편이, 당신이 아내가 좀 더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자신의 자기를 좀 더 이해해 주길 바라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자신의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박으면 박을수록 사랑스러워지고, 박으면 박을수록 부드러워지고, 박으면 박을수록 애정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박는 게 먼저고 아이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환갑이라 나이 처먹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느 방송국이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교에서가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리고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는 어느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참 정말로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야 되겠지요.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 떡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환갑이 넘어가지고 그걸 모른다고 모를 리가 없고
그렇지만 안다고 하면은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모르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아먹는 패미들이 저놈 잡아라, 저놈 손봐줘야 된다 난리를 칠 테니까 참 내가 이 환갑이 넘어서도 도대체 내가 그걸 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춘 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무쳐가 떡을 치고, 좀 달달 외우세요. 말하는 나도 입 아프지만 듣는 여러분도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외우세요. 점심때는 콩기름 무쳐가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무쳐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네, 답답하죠. 떠들은 나도 답답합니다. 내 도대체 나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놈이 기혼자가 박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라고 물어서 할 텐데, 내가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거를 말을 했다면 또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국가에서 봉급 주는 이 패미들이 또 달라들어가지고 저놈 봐라, 저놈 잡아라, 저놈 단단히 손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니까 내 말은 뭐 하겠고, 하여튼 이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점심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셀이 박아싸니까, 밤도 낮도 없이 박아싸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오늘도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이 밤이 깊어갑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